네, 반갑습니다. 우선 이 자리에 와주신 정진석 비대위원장님, 주호영 원내대표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감사드리고, 또 귀중한 행사를 해주신 이정석 국방부 장관님 비롯한 우리 국방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이제 좌장을 맡아주신 이붕우 장군님을 비롯한 발제미 토론자 여러분 정말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뒤에 여러분들이 너무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할 것 같기 때문에 저는 말을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 우크라이나가 보여준 장병과 국민들의 어떤 정신무장 상태, 그리고 최근 우리 안보 현실 이런 걸 이야기를 하면 정신전력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겠습니다.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우리 군의 정신전력은 참으로 참담하게 무너졌습니다. 최근에 부활을 했지만 주적 개념이라든지 군의 군기 사기 하나씩 예를 들지 않아도 충분히 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이정석 국방부 장관님이 지금 장병 정신전력을 재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회에서도 뭘 도와줄 것인가 오늘 연구하고 좋은 안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제 말은 이제 마지막 줄이면서 한 말씀만 장관님께 제가 말씀을 올리고 우리 또 정진석 비대위원장님이나 조영 원내대표님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게 국방부 본부 조직입니다. 국방부 본부 조직에 과거에 정운국이라고 국장이 있었습니다. 현역 정원병과 투스타가 이렇게 소장이 했는데 그게 어느덧 정신전력과 일개과로 줄더니요. 이제는 뭐가 있냐면 정신전력 문화정책과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이름으로 정신전력을 담당한 한 2명 정도의 실무자 의원이 쪼그러들었습니다. 그럼 과거에 왜 정운국이라고 하는 일개국이 국방부에 있었느냐? 각군 훈련은 각군 총장들이 다 위임했고요. 연합 및 합동훈련은 합참의장에게 위임을 했지만 정신전력만큼은 장관께서 틀어진 겁니다. 그래서 군과 국군 통수권자이신 대통령과의 가구 역할도 하면서 우리 국회나 이렇게 예산도 따내고 관심도 가지고 이런 역할을 했거든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정수 국방부 장관님께서 저희가 국회에서 또 위원장님도 오시고 비대위원장님도 오시고 원내대표님 오셨으니까 기재부하고 행안부 잘 설득하고 할 테니까 당장 국으로 바로 안 가더라도 일단 정신전력과 전문가 그다음 좀 더 나아가서 결국은 윤석열 정부 마지막에는 최소한 국정도로 부활할 수 있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제가 건의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방부 장관입니다. 제가 국방 관련된 여러 행사에 가본 적 있지만 오늘처럼 많은 의원님들이 오셨고 또 격려와 축하를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 의미는 앞에서 신원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정신전력 이 부분이 우리 군에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말 핵심 중의 핵심이다. 이런 의미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 활동 가운데서도 국가 안보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2022년 정신전력 발전 세미나를 준비해 주신 우리 신원식 의원님과 또 이를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정진석 비대위원장님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님, 김기현 전 대표님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한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한양대 박세진 교수, 카이다 이호령 박사님, 그리고 토론에 참여하신 서강대 김영수 교수님과 문성묵 센터장을 비롯한 많은 석학님들께, 그리고 전 육군 공보정무실장 이붕우 장군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방정신전력원과 각군에서 오신 공보정관기관 등 모든 참석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도 신원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중한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특히 뜨거운 애국심과 결연한 의지로 러시아군에 대응하는 그 모습은 정말 정신전력의 중요성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중요한지 이것을 우리에게 절실히 보여주는 그런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무기 체계가 아무리 첨단화되고 발전하더라도 국가관과 군인 정신 그리고 대적관 이러한 것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 무기 체계는 효과는 절반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은 다양한 형태의 미사일 도발을 지속 자행하고 있고, 또 9.19 군사합의를 의도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ICBM 발사까지 하고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7차 핵실험을 언제든지 감행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마치고 있고,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면서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 본연의 소임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정신적 대비태세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각종 도발을 통해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협해온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바로 우리의 적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유, 인권과 같은 인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6.25 전쟁 등 수많은 국난 속에서 목숨 바쳐 나라를 지켰던 선배 전우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계승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내 나라 내 가족을 내 손으로 지키고 적과 싸워 반드시 이기겠다는 그러한 필승의 신념과 투철한 군인 정신을 함양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미래 세대 장병의 특성에 맞게 정신전력 교육의 방법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후방 각지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우리 국군 장병들은 자유, 평등, 공정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MZ세대들입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등 이들 세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 방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여러 의원님들과 서각 여러분을 모시고 정신전력 교육의 발전 방향에 대해 세미나를 갖게 된 것은 시의적절하고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되는 좋은 의견들이 장병 정신전력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세미나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신 내외 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뜻깊은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신원식 의원님은 우리 국방정책에 관한 한 저희 국회에서 독보적인 존재이십니다. 참으로 어떻게 보면 참 고독하게 느껴질 만큼인데 눈부신 활약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신원식 의원님이 주최하시는 세미나라고 해서 열일 제쳐놓고 달려왔습니다. 우리 이종섭 국방부 장관님께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 허태근 국방정책실장님, 김성민 정책기획관님 고맙습니다.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뭐 안보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는 얘기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초인가요? 11월 2일인가요?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방 한계선 이남으로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우리도 대응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최근에 보이고 있는 김정은의 그런 모습을 보면 북한의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는 걸 느낍니다. 그 한미 연합훈련이 실시될 때면 사실 김정은은 방카에 숨거나 지방에 은둔하거나 이래왔거든요. 근데 이제 버젓이
자기를 노출하면서 현지 지도를 한단 말이죠. 굉장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그런 김정은의 자신감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시진핑 일극 체제의 출범 같은 이런 외적 상황의 변화, 이런 것도 아마 관련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시진핑 일극 체제의 출범은 김정은에게 로또라고 생각합니다. 기대로 언덕이 확실하게 생긴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우리 안보 태세를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정신전력이라는 것은 이제 기본적인 태세인데, 사실 전투를 준비하지 않고 평화를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평화는 공짜가 없다는 것인데, 지난 정권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계속 평화만 외쳤지 않습니까? 한미 합동 군사 훈련도 의도적으로 생략하고, 훈련 없는 군대는 존재 이유가 없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비로소 우리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이 안보 태세, 안보 정책을 본 궤도로 정상화시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이종섭 국방부 장관님을 비롯한 우리 군 장병 여러분께도 정말 경의를 표하지 않습니다. 특히도 날씨가 추운 겨울철이 되면 우리 일선 국군 장병들에게 참 고마움을 더 느낍니다. 저희 당 지도부는 우리 안보특위와 함께 다음 주 14일 날 백령도 군부대를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제 금일봉도 두둑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치의 오차 없는 굳건한 안보 태세를 갖춰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또 저 보니까 그 MZ 세대 국군 장병들의 정신 전력에 대해서도 새로운 논의를, 요즘에 MZ 얘기 잘못하면 시비가 걸려가지고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어쨌든 MZ 세대가 사실은 우리나라를 지키는 최일선에 있는 장병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를 좀 지키고 있는 세대이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열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 군 당국에서, 군 수뇌부에서 MZ 세대 장병들에 대한 어떤 공감 노력을 기울인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이종섭 국방부 장관님과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무훈을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축사라고 돼 있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축사가 아닐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토론회가 전혀 시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년간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군을 망가뜨릴 때 이런 토론회가 있고 그걸 고쳐야지, 이제 국군 통수권자가 정신전력을 강화하겠다 하고 나오고 군 수뇌부가 다 하는 데는 기술적인 문제만, 교육적인 문제만 따지면 되는데,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저는 전혀 시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로서 국가를 보유할 책임이 있는데 지난 5년간 어땠습니까? 대적관을 망가뜨리고 주적 개념도 없애고 훈련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한미 동맹도 약화시키고, 이러니까 정신전력 교육 자체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리고 거기에 제대로 진언하거나 저항하지 못했던 군 수뇌부에 대한 원망이 대단합니다. 이제는 통수권자도 바뀌고 정신전력 강화하자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정신전력을 강화할지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제는 그런 정신전력을 무너뜨리는 환경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제발 빨리 이 신세대에 맞는 대적관, 안보의식, 이런 개념을 좀 바로잡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국방비를 많이 쓰고 무슨 강군이라 하더라도 이 결전의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주적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라진 군대는 그걸 우리가 당나라 군대라 하기도 하고 장개석 군대라고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소리 안 듣고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안보 국방에 있어서는 역사에 남을 그런 훈련, 교육 체계를 갖추었다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종섭 장관님 정신 바짝 차리고 또 우리 국회도 바짝 도울 테니까 그동안 무너졌던 것을 조기에 빌드업 하도록 하십시다. 축하드립니다. 자, 대한민국 강군 화이팅! 화이팅!